포크스에 거센 비가 내렸다. 나뭇잎을 때리고 땅을 어둡고 미끄러운 진흙탕으로 바꿔놓았다. 벨라스와는 학교로 걸어가면서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를 느꼈다. 이 마을에 도착한 이후 그녀의 삶에는 뭔가 맞지 않는 퍼즐 조각이 있었다. 단순히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안개와 끝없는 숲 사이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에드워드 컬렌이 그녀를 처음 바라보았다. 벨라는 운명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는 무언가가 안에서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즉각적인 연결이었다. 마치 그들의 존재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도록 설계된 것처럼. 그러나 에드워드의 반응에는 그 이상이 있었다. 그는 단순히 강렬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감정을 넘어선 내면의 싸움이었다. 마치 그녀를 보는 것이 그를 산산조각 내는 듯했다. 마치 그의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것을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둘 사이의 끌림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갔다. 에드워드는 그녀를 피하려 했지만 결국 다시 돌아왔다. 마치 피할 수 없는 순환에 갇혀있는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자신의 정체를 고백했을 때, 그가 뱀파이어라는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벨라는 자신의 인생에서 이상하게 맞아떨어지는 퍼즐 조각을 발견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울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의 일부는 항상 자신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꿈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조각난 기억, 그녀의 정신이 거부하려는 무언가의 파편들이었다. 키가 크고 조용한 그림자들, 희미한 불빛이 비치는 돌로 된 방, 경건한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속삭이는 소리. 그녀는 끈적하고 진한 액체 속에 갇혀 떠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꿈에서 붉은 눈을 가진 한 인물이 그녀를 만족스러운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매일 밤 그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며 깨어났다. 식은땀이 그녀의 피부에 달라붙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눈을 감아도 여전히 들리는 그 목소리였다. 때가 되면 네가 기억하게 될 것이다. 두통은 그 후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하루의 끝에서 희미한 울림이었지만 점점 강렬한 통증으로 변했다. 그녀가 어린 시절을 기억하려 할 때마다 더욱 심해졌다. 어머니, 피닉스에서의 삶, 찰리와 함께한 여름, 모든 것이 여전히 존재했지만 때때로 어떤 기억들은 사라졌다. 마치 그녀의 기억이 인위적으로 심어진 것이었고 이제 그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듯했다. 어느 날 오후 그녀가 에드워드와 숲에 있을 때 고통이 그녀를 강타했다. 그녀는 몸을 구부렸고 마치 뇌 속에서 무언가가 갈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에드워드는 순식간에 그녀의 곁에 있었다. 그의 황금빛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벨라, 무슨 일이야? 그녀는 머리를 움켜잡았고 시야는 통증으로 인해 흐려졌다. 모르겠어. 뭔가 잘못됐어. 그리고 그때 그녀는 그것을 보았다. 지금이 아니라 그녀의 정신 속에서 마치 장막이 걷히는 듯 마침내 그녀가 항상 알고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진실이 드러났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기억이 아니었다. 사실 그것은 기억조차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진실이었다. 볼테라. 어두운 방, 돌벽을 따라 깜빡이는 횃불, 검은 망토를 두른 사람들이 원을 이루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길고 창백한 머리를 가진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올렸다. 그의 손이 유리 용기 너머로 뻗어 있었다. 그 안에서 한 아이가 진한 붉은 액체 속에서 떠다니고 있었다. 그 아이의 몸, 그 아이의 얼굴, 바로 그녀 자신. 벨라는 헉 하고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숨이 가빠지며 눈앞에 환상이 사라졌다. 벨라. 에드워드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끌어안겼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네가 본 게 뭐야? 그녀는 커다란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이건 현실일 리 없어. 에드워드는 미간을 찌푸렸고 그녀의 팔을 더욱 꽉 붙잡았다. 말해. 벨라는 몸을 떨었다. 아로를 봤어. 볼투리를 봤어. 그리고 마치 내 출생을 본 것 같았어. 에드워드는 즉시 얼어붙다. 그의 얼굴이 공포로 굳어졌다. 그건 불가능해. 하지만 벨라는 더 이상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나도 몰라, 에드워드. 하지만 너무나도 현실 같았어. 마치 내가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마치 포크스에서의 내 인생이 거짓말인 것처럼. 에드워드는 한 걸음 물러섰다.
마치 거리를 둬야만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처럼. 아니, 말도 안 돼. 넌 인간이야. 벨라는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으려 했다. 그렇지 않다면? 그녀의 말이 공기 중에 무겁게 떠돌았다. 에드워드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마치 그도 언젠가부터 이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었던 듯한 흔적이 보였다. 벨라는 침을 삼켰다. 몸이 소름 돋았다. 에드워드, 진실을 말해줘. 그는 턱을 꽉 물었다. 나도 몰라, 벨라. 하지만 언제나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 널 본 순간부터 마치 내 안에 무언가가 널 찾도록 설계된 것 같았어. 마치 내 본능이 널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마치. 벨라는 등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마치 내가 너를 위해 태어난 것처럼. 에드워드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빛은 그녀가 지금껏 본 것 중 가장 어두웠다. 마치 네가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더욱 커졌다. 이건 단순한 두통이 아니었다. 이건 메아리였다. 그녀의 정신 속에서 깨어나는 목소리. 때가 되면 네가 기억하게 될 것이다. 벨라는 숨을 헉하고 들이마셨다. 마치 세상이 그녀의 발밑에서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기억해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주변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마치 현실 자체가 무너질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벨라는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기억들이 폭포처럼 쏟아지며 감춰졌던 문이 억지로 열리는 듯한 감각이 밀려왔다. 아로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의 유령 같은 미소,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 그녀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녀의 코드였다. 실험체 3, 프로젝트 페르세포네, 최종 단계 진행 중. 그 말이 메아리 치며 그녀를 강타했다. 깊이 묻혀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떠올랐다. 존재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 조작된 기억으로 구성된 삶, 그리고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감정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녀의 어머니, 그녀의 아버지, 피닉스, 포크스. 그녀의 삶은 결코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벨라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에드워드는 그녀가 바닥에 쓰러지기 전에 그녀를 붙잡았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벨라, 그의 목소리는 가느다랗게 떨렸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서 잔혹한 진실이 맹렬한 속도로 드러났다. 그는 그녀에게 집착하고 있었다.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 운명 때문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파멸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였다. 벨라는 극심한 현기증을 느꼈다. 볼투리는 모든 것을 계획했다. 그들은 그녀의 피부, 피, 본질까지도 에드워드 컬렌에게 저항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둘 다 없었다. 에드워드는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도록 프로그램된 것이었다. 벨라의 몸이 떨렸다. 아니야, 그녀는 속삭였다. 이럴 리 없어. 에드워드는 깊은 절망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야? 벨라, 지금 무슨 기억이 떠오르는 거야? 그녀는 대답하려 했지만 그 순간 주위의 공기가 변했다. 어둠이 숲을 감쌌다. 그리고 또 다른 그림자. 그리고 또 하나. 에드워드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몸을 돌렸다. 본능적으로 벨라를 지키며 그녀와 숲에서 나타난 존재들 사이에 섰다. 검은 망토, 붉은 눈동자, 볼투리가 도착했다. 사랑하는 이사벨라. 아로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부드러웠다. 드디어 깨어난 걸 보니 기쁘구나. 벨라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에드워드는 몸을 잔뜩 긴장시키며 날카롭게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녀를 건드리지 마. 아로는 즐거운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아, 에드워드, 아직도 모르겠느냐. 그의 눈빛은 벨라에게 고정되었고 그것은 마치 소유욕이 담긴 빛이었다. 그녀는 이미 우리 것이다. 벨라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로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도망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에드워드는 분노로 몸을 떨며 이를 악물었다. 아니야. 아로는 흥미로운 듯 고개를 기울였다. 오, 하지만 그렇단다. 네가 보고 있는 이 아이, 네가 사랑한다고 믿고 있는 이 소녀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수세기 동안 계획하고 조정한 결과물일 뿐이지. 그녀의 몸의 모든 세포, 그녀의 심장의 모든 박동, 그녀의 모든 생각.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다. 벨라는 속이 뒤틀리는 듯했다. 에드워드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녀는 진짜야. 그녀의 삶도 진짜라고. 아론은 어린아이를 다독이는 듯한 한숨을 내쉬었다. 불쌍한, 순진한 에드워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없느냐? 왜 그녀의 피가 너를 그렇게 강하게 끌어당기는지. 왜 너는 그녀 곁을 떠날 수 없는지. 왜 그녀 앞에서 내 자제력이 무너지는지. 에드워드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론은 미소를 더욱 깊게 지었다. 그건 그녀가 너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란다. 너의 관심을 사로잡기 위해, 너를 길들이기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데려오기 위해. 벨라는 엄청난 충격이 몰아치는 것을 느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론은 거의 동정어린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렇단다. 그리고 너도 알고 있어. 벨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로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녀의 삶은 한 번도 그녀의 것이었던 적이 없었다. 한 번도 진짜였던 적이 없었다. 에드워드는 야수처럼 낮게 으렁거렸다. 상관없어. 그녀는 내 거야. 아로의 미소는 더욱 깊어졌다. 오, 사랑하는 에드워드.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고 그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다. 그녀는 한 번도 내 것이 아니었단다. 벨라는 바닥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녀의 머릿속 깊은 곳에서 한 목소리가 속삭였기 때문이다. 때가 되면 너는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기억했다. 자신의 존재 전체를, 자신의 모든 목적을, 그리고 그 순간이 왔다.